주간 이슈픽 국회 방송의 김동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픽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2대2 9대 명. 양당의 경선 상황인 것 같네요. 네, 지금 현재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양당에서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 네. 2대2는 국민의힘의 키워드, 네. 9대 명은 민주당의 키워드입니다. 네, 90%의 득표율을 이제 이재명 후보가 기록할 수 있을지 이제 9대 명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단어인데 국민의힘은 이제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됐고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후보의 좀 독주 체제가 계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을 좀 보면 국민의힘은 8명의 후보가요. 3강 2중 3약의 구도였는데 이제 마지막 한 자리를 두고 안철수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이제 접전을 벌였습니다. 네. 앞선 여론조사에서 이제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4강에 누가 올라가느냐가 이제 이번 주 최대 관심사였는데 100% 국민 여론조사 결과 안철수 후보가 4강에 안착을 하면서 이제 국민의힘 경선 구도는 탄핵 찬성, 찬탄, 탄핵 반대, 찬반 2대2 구도를 형성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선거인단과 이제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한 결과가 다음 주 화요일에 발표가 되는데 이때 이제 과반이 안 되면 상위 2명이 이 결선을 하게 되고요. 과반 이상의 득표가 나왔다 하면 그 사람이 이제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선출이 됩니다. 과반이 나오면 29일에 최종 후보가 선출이 되고 아니면 5월 3일에 최종 확정이 되는 상황. 네, 국민의힘 상황 살펴봤고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독주 속에 이제 남은 경선이 호남 수도권인데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네, 이재명 후보의 지난 주말 영남권과 이제 충청권의 누적 득표율이 얼마가 되냐면 89.56%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일과 모레는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권과 수도권의 경선이 남아 있는데요. 관심이 이제 모아지는 지점은 이 후보가 90%대의 득표율을 얻을 수 있느냐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90% 대선 후보 득표율 이재명 이제 9대 명이라는 이제 키워드도 전달해 드렸었는데 지난해 이제 전당대회에서는 호남 투표율이 절반 수준이었고요. 또 지난 4.2 담양군수 재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이 이제 자리를 내주었기 때문에 그럼 이번 호남 경선에서 이 후보가 호남 민심을 얼마나 받느냐 하는 부분도 주의 깊게 보시면 좀 재미도 있고 관심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게 이제 본선에서의 호남 민심도 바로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속도전. 네, 정부가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이번 주에 국회에 제출을 하면서 네. 국회 심사 속도도 지금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그 추경안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째가 이제 재해 재난 대응, 그리고 통상 AI 지원, 민생 안정 이렇게 꼽을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을 했는데 네. 추경안이 편성된 부처의 소관 상임위가 이제 기재위를 비롯해서 9개의 상임위가 됩니다. 이들 상임위 대부분이 이번 주에 상임위를 열어서 심사를 마쳤는데 네. 전체 회의 상정과 또 예산 소위 심사 또 다시 전체 회의 의결까지 이제 추경안이 지금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네. 주에는 예결위 심사가 본격화되는데요. 앞서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다음 달 1일 목요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좀 이견이 커서 논의 과정에 난항이 좀 있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휴 전에는 추경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요. 다음 주가 이제 되면 양당의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마무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서 잠깐 좀 앞으로의 주요 대통령 선거 일정을 말씀을 드리면 다음 달 10일과 11일 후보자 등록 신청이 있고요. 12일부터는 우리가 흔히 느낄 수 있는 선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전 투표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마지막 세 번째 이슈픽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식목일 고려인 두 가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요, 언이슈픽으로 가지고 왔는데. 언이슈픽이 뭐예요? 이슈가 되지 않은, 예. 우리가 이슈픽이라고 하면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슈픽을 하는데, 네. 언이슈픽
픽은 이제 이슈가 되지 않은 내용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또 4월이었기 때문에 또 오늘이 네. 4월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4월 한 달 동안 쭉 봤을 때 좀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좀 보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색다르네요. 네. 네. 그럼 먼저 사진부터 보면서 좀 말씀을 나눠보실까요? 그럴까요? 네. 4월 5일이 식목일이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가 4일에 있었죠. 그래서 항상 이 무렵에 있었던 국회 식목 행사가 올해는 없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4월 13일에야 이제 SNS에 공간에 우리나라에만 자생하는 또 기후 변화로 멸종 위험에 직면해 있는 구상나무를 심었다고 사진처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우원식 의장의 모습이군요. 얼굴이 네. 좀 작게 나와서. 네, 여기 이제 공간이고 저 나무 이제 구상나무. 그렇군요.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다음 사진도 또 함께 보실까요? 다음 사진은 이제 식수 명패입니다. 그 국회 출근길에서 발견한 건데 네. 이 사진들 보면 조금 다른 사진 한 장 있습니다. 우리 신앵커 좀 찾으셨나요? 글쎄요, 뭐 김동길 기자 얼굴에 가려서 사진이 이렇게 크지가 않아서 그럼 돌 크기가 조금 차이가 나는 거 외에는 네. 뭐 잠깐 봐서는 잘 모를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저기 자세히 보시면 네. 이름과 사무총장의 아. 명칭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사무총장들이 식수를 했던 명칭인데, 세 개의 돌은 이름이 하나인데 네. 제일 앞에 그 수호하시는 분 옆에 있는 그 돌은 여러 명인 것 같아요. 근데 이름도 많고 글자도 많습니다. 네. 저 사진을 좀 확대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확대가 됐군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올해 식수 기념 명패인데요. 그 김민기 사무총장과 함께 입법차장과 사무차장의 이름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진선희 입법차장 같은 경우는 22대 국회에서 첫 여성 차관급 공무원으로 임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김현식수 명패에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신의 것도 좀 자세히 보시면 네. 또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좀 발견하셨나요? 방금 그 사진이에요? 네. 방금 우리가 그 평소에 보지 사진을 못했던- 다시 한번 좀 네. 보면 기념 식수가 식목일이 아닌 3월 20 며칠에 네. 3월 말에 이제 된 거 그렇죠. 저건가요? 날짜보다 네. 저기 보시면 대한민국 국회 옆에 있는 그림이 조금 있습니다. 저거를 뭔가 보면, 이렇게 좀 음영이 져 있는 네, 저희 QR 코드입니다. 저게 QR 코드예요? 네, 이거를 찍어 보면요. 네. 저도 이제 찍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나무의 의미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저 나오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 나무가 이제 회화나무 스토리텔링입니다. 저 QR 코드를 찍었더니 저렇게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 식수했던 내용, 저런 사진들 함께 나오고 있어서 새로운 발견이다. 지금까지 보면서 그 내용이었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색다른 식수의 의미까지 좀 살펴봤고 마지막이네요. 네. 네. 다음 키워드가 이제 고려인이었죠. 네, 지난 23일 수요일에 국회 사랑제에 그 모국을 방문한 카자흐스탄 고려인 동포들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네. 우 의장이 이들을 초청을 했고요. 오찬을 함께 했는데요.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이 모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한민국 국회를 찾은 것도 처음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고려인들을 픽해 봤는데요. 우 의장의 고려인 동포를 향한 애정은 좀 각별합니다. 우 의장의 외조부인 독립운동가 김한 선생이 스탈린의 강제 이주에 저항하다 처형이 당해서 유해조차 찾지 못한 고려인이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 의장은 간담회에서 이런 발언들을 했는데요. 20년이 넘는 의정 활동 중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과 또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 대학 명예교수를 지낸 일이었다. 그래서 고려인과 홍범도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삶의 뿌리이자 일부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며칠 전에 저희 뉴스에서 이제 고려인 국회 방문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네. 그런 의미가 있고 우 의장도 굉장히 좀 감동의 그런 순간들을 또 느끼셨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4월의 마지막 주에 이슈픽 김동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